안녕하세요. 미래의 아들TV 과거의 아빠입니다. 썸네일 보셨듯이 요 며칠 전에 그 미래에셋과 카카오증권에서 고객의 해외 주식 자산을 유사시 이슈가 있을 시 강제로 매각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 한동안 좀 멍했습니다. 이게 뭐지? 가능한 일인가?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주식을 증권사나 은행이 보관 중인 건가?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예금, 예탁, 결제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뭐 키움이나 미래에셋에서 거래한 주식 계좌들 있잖아요. 뭐 국장이든 미장이든 간에 전부 예금 예탁원에서 저장되고 보관됩니다. 이게 은행이나 증권사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강제 매각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걸 누가 위에서 지시한 건가? 예탁원은 공공기관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건가? 그럼 왜 넣었지? 최근에 환율이 서학개미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한참 떠들었었죠. 그러면 환율 방어에 개인의 자산을 쓰겠다라는 건가? 정부가? 이거 헌법에 좀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 개인 자산을 마음대로 매각한 게 가능한가 해서 제가 살다 헌법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재산권과의 관계, 재산권도 기본권으로 적용이 되고 제한은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침해, 사실상 몰수 같은 거는 불가능하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반드시 법률 또는 공공성,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 헌법을 또 보니까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셋증권에서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인터넷이나 SNS에 전부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고객님의 투자 판단을 위해 아래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문장부터 사실 좀 황당합니다. 이게 무슨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사기업인데 그것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수수료를 먹고 사는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판단에 대한 유의사항을 먼저 굳이 갑자기 안내하겠다. 증권사는 기업이든 직원이든 존재의 가치는 바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입니다. 여긴 돈이 전부인 곳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해외 주식은 외화로 거래되므로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듣고 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 고객들이 뭐 전부 유치원 다니는 아니면 초딩인가요? 그럼 환차익에 대한 문구는 넣고 왜 환차선에 대한 문구만 넣고 환차익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할까요? 환차손,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얘기만 콕 집어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의도가 좀 뚜렷해 보입니다. 환율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려는 명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래 및 결제 위험, 현지 규정, 거래소 요청, 통신 문제, 공시 지연 등으로 인해 결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슈에 따라 보유 주식이 강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에셋증권이 고객한테 보내는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AI는 개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 강제로 매각될 경우로 판단될 위험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이렇게 해놨고요. 이 이슈에 대한 본질은 최근 미래에셋, 카카오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중단한 건 사실입니다. 환율 우대 정책도 전부 다 없앴죠. 이는 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투자 관련해 과도한 이벤트 수수료 혜택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린 결과로 고객 유치, 프로모션 일시 중단, 광고 축소 같은 조치입니다. 즉 증권사가 신규 해외 주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상, 혜택, 이벤트 등을 중단하고 이용자들을 더 이상 수수료 할인 같은 추가 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압박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법적 시스템적인 이유를 좀 보자면 투자자 소유권의 보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보유하면 이는 증권사 계좌 해외 예탁 시스템 KSD 기준으로 명백히 투자자의 재산입니다. 이를 정부나 증권사가 임의로 매도할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라고 AI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청산 관련해서 정부는 강제 매도, 전쟁, 국가 부도 같은 극한 상황에 대해서 해외 주식을 강제 매도 규정이 없다란 논의가 살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강제로 내 자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라는 게 이 위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이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면 왜 굳이 이런 뉘앙스의 문자를 보냈을까?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겹친 의도된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배경적 단계를 분석해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그것도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이 문자는 강제 매도를 예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법적 책임 회피, 투자자 행동, 규제 리스크의 선제 대응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물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가능한 것처럼 쓴 이유는 면책용 사전 고지 증권사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후 분쟁 만약 미래에 해외 거래소 문제 외화 결제 송금 제한 제재국 이슈 시스템 장애 등 외국 증권 예탁 기관 등이 이런 발생을 했을 때 투자자한테 난 미리 말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0%가 아닌 이상 리스크를 문자로 남겼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AI가 너무 그 증권사나 우리 정부를 좋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압력을 넣은 겁니다. 증권사한테 압력을 넣지도 않았는데 증권사가 갑자기 네 자산이 팔릴 수도 있다, 강제로 우리가 매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하러 보내겠습니까? 진짜 뱅크런이 잘못하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헌데 만에 하나 개인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면 제 예상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리로 다들 한국을 빤스런하게 될 겁니다. 단 하루도 안 걸려요. 단 몇 건의 사례만 일어나도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뱅크런이 터질 거고 이거 한국의 특성상 한 시간이 15분 내외로 봅니다. 저는 3년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은 정말 장난 수준일 거예요. 은행 가서 줄을 왜 서요? 우린 그냥 폰뱅킹으로 썰물 빠지듯이 전부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한 일시적 환율 급등은 환율이 엄청 올라가겠죠. 왜냐면 해외 주식을 파니까 그거에 대한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달러를 지급하려면 당연히 또 갑자기 달러가 모자라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급등하겠죠. 제가 이래서 우선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본인들 자산에 그러니까 월가에 투자하는 고객들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면 즉각 미국 정부나 월가에서 97년 IMF 때처럼 당장 한국을 떠나라라고 한마디만 나와도 사태는 수습 불가일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미국 정부는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방구석 유튜버인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냥. 제가 저의 유튜브 첫 번째 영상으로 시작한 제목이 바로 절대로 국가를 믿지 말라라고 적어놨습니다. IMF 때도 그렇고 국가는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코인 중에 개인적인 자산으로는 사실 비트코인을 좀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비트코인이냐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 자산의 어느 정도 규모는 이미 비트코인 개인 지갑으로 셀프 커스터디도 진행해 놨습니다. 제가 차차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말씀드리게 돼서 이 비트코인의 장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은 1. 비트코인은 달러화 베이스 자산이고 2. 전 세계 어딜 가든 시세에 맞춰 달러로 통용이 되고 3. 당장 인터넷이 안 되거나 전쟁이 나는 무정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그 개인 지갑으로 이동 및 거래가 가능하며 4. 비트코인은 억 단위에서 원 단위까지 쪼갤 수 있는 분할성도 갖고 있고요. 5. 공항이나 입국 심사 때 막 이렇게 몸에 지닐 수 없는 화폐나 금속, 미술품 등에 비해서 클라우드나 이메일 또는 휴대용 개인 지갑으로도 운송이 가능하고 6. 평소에 외화를 보낼 때도 제가 은행 가서 보내려면 비싼 수수료와 최소 3일 이상 걸리는 시간차가 발생하는데 단 몇 분 만에 미국 또는 유럽에 있는 친구한테 전송이 가능하며 7. 비트코인은 디플레이 자산으로 2100만 개 한정품이어서 요즘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도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갑자기 좀 기승전 비트코인 이야기가 좀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